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침 동네 시장에서 파는 된장. 한 팩보다도 저렴한 이 간단한 비타민 하나가 70세 이후 어르신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외출할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느릿느릿 발을 끌며 걷곤 하셨습니다. 오후마다 겨우 마루에 앉아 쉬셔야 했어요. 무릎이 찌르듯 아프고 다리가 더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찾기 쉬운 흔한 비타민이었죠. 마법 같은 약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영양제였습니다. 그런데 3주 후 김철수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는 중간에 쉬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도 중간에 앉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물론 마라톤을 뛰게 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르신은 다시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 삶이 다시금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희망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비슷한 연배의 친구분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며 노년의 삶을 가뿐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엌에 서서 외출을 준비하는데 다리가 살짝 떨리면서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어서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대구에 사시는 우아한 72세 이영희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추석 명절 음식을 혼자서 전부 준비하실 만큼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부터는 작은 계단 2개를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침실에서 베란다로 가는 것조차 남편이나 가사도우미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죠. 근처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제안했고 검사 결과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신 뒤 동네 시장에서 파는 고춧가루 한 봉지보다도 저렴한 작은 비타민 한 알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어르신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의 부축도 없이 손녀랑 같이 시장에 갈 수 있어요. 제 몸을 다시 되찾은 기분이에요. 보세요, 어르신들. 다리의 힘은 단순히 움직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안전이며 자녀의 손을 잡지 않고도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 활짝 핀 장미를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만약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아마도 몸이 어르신께 무언가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도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까지 가거나 수십만 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간단한 비타민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는 제가 곧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또 다른 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엉덩이, 발목에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입니다. 특히 아침에 심하죠. 마치 관절이 잠긴 것처럼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텃밭에서 상추를 뜯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비타민은 근육 기능을 돕는 것 외에도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함께 작용하여 관절의 염증과 부기, 뻣뻣함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조절합니다. 또한 혈액 내 칼슘 균형을 관리하여 칼슘이 관절과 같은 엉뚱한 곳에 쌓이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필요한 뼈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통증은 줄이고 뼈는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80세 박상식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손자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내 무릎이 꼭 돌덩이가 된 것 같아.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비타민을 매일 섭취하고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만에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하룻밤 사이의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꾸준히 매일 작은 비타민 하나를 챙겨 드시고 마당을 몇 바퀴 걷거나 아침에 간단한 체조를 해보세요. 그러면 불과 몇 주 안에 아름다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달려가거나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다리를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내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몸이 이 작은 노력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되찾게 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두 발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분과 공유해 주시거나 간단히 아래 댓글에 나도 다시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우리 한 걸음 천천히 힘과 자신감을 향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마당에 놓인 아끼는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몸 전체가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도 아니고 어지러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다리가 예전처럼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대전에 사시는 65세 최경자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죠. 어르신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더는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것처럼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 사이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비타민은 뼈나 관절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와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특히 다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가 다리로 명확한 신호를 보내도록 도와 다리가 신속하게 반응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몸에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 신호가 지연됩니다. 다리는 머뭇거리고 균형을 잃으며 뇌는 몸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고유수 용성 감각 상실이라고 알려진 이 상태는 많은 어르신들이 예기치 않게 넘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최경자 어르신의 손녀가 이 비타민 보충제의 작은 병을 사다 드렸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기 전에 두 분은 함께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쪽 발을 들어 몇 초간 버티고 그 다음 다른 쪽 발로 바꾸는 운동이었죠.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최경자 어르신은 그 불안한 흔들림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 다리가 드디어 다시 내 말을 듣기 시작했어. 보세요. 신경이 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온몸이 더 강해지고 더 잘 인지하며 내딛는 걸음마다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만약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벽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3, 4초간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다리를 바꿔보는 작은 노력을 하신다면 어르신의 균형 감각 조절 능력, 그리고 안전히 서서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한 걸음이 평화로운 하루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낙상 사이의 가느다란 경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저렴한 비타민이 어쩌면 어르신의 몸이 그토록 기다려온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침에는 밤새 푹 주무시고도 누군가 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리는 돌처럼 무겁고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어야 겨우 몇 걸음 떼어 마루로 나갈 수 있죠. 통증도 아니고 쑤시는 것도 아닙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상한 피로감, 마치 모든 기력이 사라져 하루를 시작할 힘이 전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와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항상 수면 부족이나 영양 결핍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라고 속삭이는 몸의 부드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지만 강력한 비타민이 어르신의 일상 속 조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보약도 희귀한 약초도 아닙니다.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혹은 동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충제에서도 찾을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발전소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각각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에너지 생성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핵심 연료 역할을 하여 우리 몸이 매일의 에너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몸에 이것이 부족하면 마치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없이 요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노력은 더 드는데 결과는 좋지 않죠. 저는 수원에 사시는 78세 강미경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다리가 시멘트로 가득 찬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대생인 손녀가 이 비타민 작은 병을 드리며 아침 식사와 함께 매일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약 2주 후 어르신께서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눈 뜨자마자 바로 움직여요. 더 누워있고 싶지가 않다니까.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해.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세포가 마침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만약 이 비타민을 드셔볼 계획이라면 아침에 가급적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시간에 섭취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몸이 상쾌해지고 더 활기차게 느껴지며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푹 쉬었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다면 잠이 더 필요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몸이 활기차게 깨어나는데 필요한 깨끗한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해답이 섭취하기는 쉽지만 황금 같은 노년의 모든 걸음에 에너지를 되찾아줄 만큼 강력한 이 작고 간단한 비타민 하나에 있을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에 흰 설이나 피부에 새로운 주름이 아닙니다. 말은 훨씬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한 것, 바로 낙상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침실에서 마루로 걸어가다가 살짝 미끄러지는 것만으로도 고관절, 골절 수술 몇 주간의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잃고 수십 년간 존엄하게 지켜온 독립성을 점차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사시는 윤숙자 어르신이 텃밭에서 깨씹을 따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11일간의 병원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시던 분에서 아주 작은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의 방을 떠나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낙상은 몸속의 뼈를 잘 관리하면 종종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라는 단어를 들으면 칼슘만 생각합니다. 물론 칼슘은 뼈에 단단함을 주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칼슘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멘트 없이 벽돌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숙련된 미장 기술자와 같습니다. 칼슘을 뼛속의 제자리에 배치하도록 돕고 더 중요하게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골 손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잃게 되면 뼈는 바싹 마른 누룽지처럼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죠.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 유수의 의료기관에서 나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고관절 골절 위험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숫자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 20%는 자신의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것과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서 보내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타민이 요술지팡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후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몇 개 오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동작을 연습한다면 그 모든 걸음이 뼈에 조용한 신호를 보낼 겁니다. 나는 아직 네가 필요해. 나를 위해 튼튼하게 있어줘. 그리고 어르신께서 이 비타민으로 뼈에 영양을 공급하면 뼈는 조용히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뼈는 더 두꺼워지고 강해져서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낙상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작은 충격에도 몸이 쑤신다고 느끼시거나 단순히 70세 이후에도 꼿꼿하게 두 발로 서 있고 싶으시다면 이 겸손하고 작은 비타민이 어르신의 아침 찻잔 옆에 조용히 자리한 동반자가 되게 해보세요.
이제 이 작은 비타민이 어떻게 어르신의 걸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다리와 무릎 통증을 완화하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매일 먹는 음식에 숨어 있나요? 아니면 멀리 가서 비싼 약을 사야 하나요? 좋은 소식은 많은 돈을 쓰거나 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사실 어르신의 일상 속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아침의 황금빛 햇살부터 달걀과 고등어가 있는 소박한 아침 식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과 아침 햇살 같은 자연적인 원천을 통해 또는 간단한 보충제를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비타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방법 모두 효과적입니다. 자연에서 이 비타민은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간, 그리고 조림이나 구이로 요리한 고등어나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강화 우유나 겨울철 마당에서 햇볕에 말린 일부 버섯 종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달걀을 드시고 가끔 식사와 함께 간 요리를 즐기며 일주일에 몇 번 점심으로 생선 요리를 드신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채우고 계신 겁니다. 더욱이 우리 몸은 이 비타민을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밖에 나가시면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부드러운 햇살이 팔이나 다리에 닿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이 비타민을 생산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리거나 온종일 실내에만 머물지 않는 한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이 비타민을 자연적으로 만드는 능력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특히 춘천이나 강릉처럼 흐린 날이 많은 겨울철에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고 부드러운 선택이 됩니다. 비타민 연질 캡슐 한 병은 동네 다방에서 파는 달콤한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알, 보통 800에서 2000 IU, 약 20, 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몸에 맞는 정확한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매하실 때 화려하거나 멋진 포장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순도 그리고 흡수율입니다. 적절한 인증을 받은 연질 캡슐이나 액상 형태가 보통 선호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이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의 부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그것은 망고나무를 심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매일 부드럽게 물을 주면 몇 주 후에 더 푸른 잎사귀와 튼튼한 줄기를 보게 되는 것처럼 어르신의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거나 햇볕 아래서 몇 분간 평화롭게 앉아 있거나 아침 식사와 함께 작은 연질 캡슐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르신의 몸에 귀중한 선물을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작은 비타민에 대한 많은 좋은 점들을 들으셨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뼈를 보호하며 70세 이후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따뜻한 죽 한 그릇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듯이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것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진우 어르신을 기억하시나요? 어르신은 이 비타민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현명하게도 단골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 자신의 몸에 이 비타민이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햇빛과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여전히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잘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타민 수치를 아는 것은 의사가 어르신께 보충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딱 맞는 양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르신께서 이미 고혈압이나 만성 관절 통증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에 처방되는 이뇨제나 프레드니솔론과 같은 한겸증제 같은 일부 약물은 이 비타민이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 없이 함께 복용하면 메스꺼움 근육 약화 등을 느낄 수 있고 드문 경우지만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검사 없이 장기간 고용량의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면
일부 어르신들은 식욕부진 비정상적인 갈증, 가벼운 복통 또는 잦은 소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 중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용량으로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항상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한다면 이 비타민은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어르신의 매일의 여정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비타민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끝없이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식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찌개에 넣는 소금과 더 가깝습니다. 너무 적으면 맛이 없고 너무 많으면 찌개 전체를 망치게 되죠. 그러니 이 비타민을 기적이 아닌 도구처럼 다루세요.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네 의사 선생님이나 단골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결국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찬 발걸음은 이처럼 작고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어르신과 저는 아주 간단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은 비타민 하나를 중심으로 한 여정이지만 우리 노년의 모든 걸음에 큰 힘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죠. 아침에 연질 캡슐 하나 혹은 달걀이나 고등어가 있는 아침 식사. 심지어 마루에서 쬐는 몇 분간의 햇살만으로도 어르신의 걸음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무릎 통증을 줄이며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장 중요하게는 불행한 낙상으로부터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 이상이시고 걸음이 느려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아마 지금이 어르신의 몸에 기회를 줄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 있는 단골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 이 비타민을 일상에 추가해 보시고 불과 몇 주 안에 몸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어쩌면 더 쉽게 침대에서 일어나고 중간에 멈출 필요 없이 대문까지 걸어가며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독립적이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당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소중한 분과 함께 보고 계신가요? 이 비타민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짧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오늘 영상이 어르신 마음에 작은 새 희망을 안겨드렸다면 간단히 희망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친구나 친척 혹은 이웃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꼭 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감 있게 걷는 선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 자신을 잘 돌보시고 그저 계속 걸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그리고 기쁨과 함께